13년 만에 입을 연 이명박 전 대통령.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전임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 정치인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수 진영의 이 참담한 현실에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에 1면, 4면, 5면, 6면 뭐 한 4개면 정도를 털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는 지금부터 열흘 전에 했답니다. 3월 20일. 그래서 이걸 뭐 그동안 뭔가 이제 그 문구들을 조율해서 이제 열흘 뒤에 이걸 이제 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나이가 85입니다. 85세. 3시간 동안 인터뷰한 내용을 풀어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일단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 참 많고, 그랬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귀를 좀 모으셔도 될 겁니다. 인정합시다. 보수는 참패했습니다. 참패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수 진영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열의 원인이 과거의 사실, 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라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법에 맡기고, 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참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참패를 먼저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실용 또는 실용 외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원 외교라든지 탈원전 철회라든지 북극 항로 등 보수 정권에서 시도했던 정책들을 하겠다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구호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돼서 반드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재임하던 시절 2012년 국가 정상들 중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자원 공동개발 등에 대해 몇 가지 협의를 했는데 다음 정권들이 추진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그린란드에 묻혀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존 자원, 그래서 그린란드를 뭐 점령하겠다 어쩌겠다 그런 얘기가 한참 전 세계적인 뉴스가 오랫동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허브를 만드는데 하루에 100만 톤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주 보에 물을 끌어다 써야 합니다. 친여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중도 실용을 주장하는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외교에 대해서 미국과 잘 지내는 것이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교동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한테 부탁하기를 만약 당선이 되시면 미국과 잘 지내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해준 적도 있다. 지금도 아마 혈기가 왕성한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이상 친 테니스가 건강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요,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인기도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하게 2030 젊은이들 중에서 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코올리게였을 그 사람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옥에 수감 중일 때 젊은 세대가 편지를 많이 보내서 놀랐습니다. 하루에 70 내지 80통씩 받았습니다. 그중에 광주의 한 젊은이가 보낸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저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했는데 그게 거짓 선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자기 방에 글쎄 제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로 저를 존경하게 됐다고 적었더군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반겨줍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동 사태 그리고 이제 원유의 수급 문제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 UAE 이 관련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무함마드 국왕하고 아주 절친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무함마드 아부다비 국왕은 지적이고 정직한 분이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는 10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뜻이 잘 맞았다. 한국에 대한 호의에서 한국 내 석유 비축기지에 UAE 원유 600만 배럴을 상시로 채워주기도 했을 정도다. 재작년에 무함마드 국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제 집을 방문을 한 적도 있다. 퇴임 11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집을 찾는 중동 국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려울 때 열심히 돕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 프랑스로 거의 넘어갔던 걸 제가 설득해서 따낸 겁니다.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나중에 저를 보고 얼굴을 휙 돌릴 정도였습니다. 제가요 그 당시에 사정을 잘 아는 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랍에미리트 그 바라카 원전이 사실은 프랑스 UDF 그 프랑스 전기공사입니다. 그 프랑스 쪽 입안으로 넘어가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바라카 원전이 그 프랑스 걸로 다 끝난 걸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입안에 들어있는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원전 수주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따먹은 겁니다. 그게 비유를 하자면은. 그 뒤로 이제 체코의 원전도 우리가 수주를 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증언입니다. 사실 주한 체코 대사가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체결을 하려다가 바라카 원전 현장 진행 상황을 본 뒤 한국과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데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를 믿으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본국에도 그렇게 보고하라 했고 한 달 뒤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돈독했던 아랍에미리트와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졌는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저와
아랍에미리트 관계를 뒷조사한 걸 알고 그때 그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국교 단절까지 생각할 정도로 노여워했습니다. 아크 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왜 군인들을 보냈냐, 뭔가 부정이 있지 않았느냐 조사한 것이다. 최정예 특전사가 아랍에미리트 왕실 경비대를 훈련해주면 국왕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다. 국왕이 좋아하면서 월급은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거절했다. 왜냐하면 돈 받으면 용병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수감 중일 때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쪽 국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거절했는데 계속 부탁하길래 모양은 볼썽사납지만 나라를 위해 써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친 뒤 귀국한 날 전화를 해서 국왕이 대통령님 얘기만 했습니다. 덕분에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그때 상가에서 전직 대통령이자 어른으로서 내가 그 빈소를 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논현동 사저로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하길래 거절을 했더니 그 뒤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김건희 여사가 나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다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더군요. 1년 뒤 대통령 관저로 만찬 초대를 하길래 웃어른으로서 옹졸하게 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응했습니다. 그때도 인사와 관련해서 싫은 소리를 좀 했더니 또 말이 없어졌어요. 술도 와인을 한 모금만 하고 안 하길래 말수도 적고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쭉 이어갑니다.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 진영이 참패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경제를 재건한 것이 이 보수가 이 주역이었는데, 그 말도 인터뷰에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경제 재건을 이루는 게 보수가 주역이었는데, 그랬는데 선거에 연거푸 참패를 당한 거 인정을 해라. 그래서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공천이 잘못됐는지 공약이나 정책 비전이 잘못됐는지 이걸 면밀하게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단합을 해야 된다 라는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